안녕하십니까.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은 60간디 중에서 33번째로 병은 불화자를 뜻하면서 밝고 활기찬 기운을 나타내고요. 신은 재주 많은 원숭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병신년은 재주로 흥하는 해라고 약학자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초에는 저마다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다짐들로 가슴이 가득 찰 때입니다. 2016년 한 해도 활기찬 기운 받아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다.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 손님 시즌2 오늘 첫 번째 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 손님 시즌2 첫 번째 손님으로는 캘리그래피 한글 아티스트 이동기 작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네. 먼저 우리 사랑방 손님 오신 이 첫 번째 손님인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캘리그래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부터 먼저 좀 한번 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캘리그래피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예. 예, 대중들이 좋아하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한글이 아름답고 한글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글씨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글씨를 내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이쁜, 좀 더 사람들이 봐서도 자기만의 글씨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에 캘리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캘리그래피 합성되는 단어입니까? 캘리그래피. 예, 캘리그래피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예. 원래는 로마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중세기 때 나온 단어고 예. 캘리그래피라 하면은 코리안 캘리그래피, 한글 캘리그래피라 부르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란 말은 캘리란 말은 이제 로마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름다울 미란, 미를 뜻하는 단어고 예. 영어의 뷰티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피는 화풍이고 화법을 말하는 서체를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서 나온 캘리그래피. 그러니까 아름답게 쓰는 글씨를. 그냥 글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쓰는 글씨. 네네. 쉽게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네네.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우리가 좀 뜬다 하면 대충 다 서울로 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부산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본인 위치가 대충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전국구입니다. 예, 전국구인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활동을 제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연구하는 곳은 이제 부산에서 하고요. 제가 여기서 남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서울에 가면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저보다 제가 1.5세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 한 지가 20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에 먼저 하신 이제 1세대 이제 그런 분들은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무대에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부산이 아무래도 뭐 문화 불모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예, 하니까 제가 여기 남아서 부산에서는 한글을 정말 아름답게 쓰는 대표적인 작가가 있다는 저도 그 분야를 제가 좀 우뚝 쓸 수 있는 그런 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 남아서 불모지를 제가 아주 개간을 한글을 아름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활동을 하시는 보면 대체 처음에 뭐 어째서 시작을 했었고 이게 참 궁금더라고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째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원래 전문 직업이 제가 광고 디자이너였습니다. 예, 광고 디자이너였고 제가 모 회사에서 95, 6년도에서 제가 광고 타이틀을 제가 타이포그래피로 쓰던 거를 보고 아니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좀 더 친밀적이고 아날로그 좀 요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붓으로 연습을 해서 타이틀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광고주 클라이언트한테. 그때부터 제가
이 분야를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 하신 분 켈리 지금의 아티스트들인데 저도 이제 빨리 뛰어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도 하면서 디자인 생활을 같이 접목을 하면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이 캘리그래피가 대중들한테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시작하신 지 한 20년 됐는데 얼마 안 됐지. 언제부터 이래 관심을 받게 됐습니까? 제가 책을 발간하기 전에도 제가 연구를 했지만은 지금 캘리그래피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는 얼마 많이 안 돼요. 이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SNS고 지금 모바일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글씨를 쓰지 않고 자판이나 활자를 이용하고 폰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제 지금 이쪽 캘리그래피 시장으로 끌어들인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캘리그래피도 전문가들이 배웠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들이나 서예를 연구하고 글씨를 예술로 이제 디자인화 시키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캘리그래피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도 디자이너들이 많이 그 수학 100만에 가량 되는 그런 수학료를 받으면서 캘리그래피를 배워서 지금에 나오는 상표 우리 브랜드에 보면은 타이틀에 쓰는 글씨들이 뭐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와서는 일반인들한테 이게 공개가 되는 게 사실 글씨는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게 우리가 원래 써왔던 거죠. 써왔던 건데 사람들이 저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글씨를 이렇게 한글도 이쁘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나도 써보자. 나도 써보자.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붐이 일고 근데 사실 전문가들의 수준의 캘리그래피는 따로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따로 있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수준의 캘리그래피와 취미 활동들. 취미 활동이고 전문가 수준의 캘리그래피는 또 따로 그런 글씨의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죠. 근데 그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전국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국구를 나타내는 뭐 작품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많이는 안 했지만은 제가 그 설빙이란 브랜드도 팥빙수. 팥빙수. 설빙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원초 그 히트를 시키는데 제가 글씨를 썼습니다. 아마 지금 그 영화 친구 2에 나오는 곽경택 감독의 그 글씨도 제 브랜드 파이터. 진짜입니까? 엄마 열심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곽 감독이 그 영화 친구 2를 찍을 때 너무 더워서 빙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빙수집이 이제 설빙에 갔구나. 가서 그래서 그 영화 간판을 찍어서 자기 영화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게 제 글씨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막 티셔츠 같은 데다가 영문으로 막 이래 된 거 막 입고 막 이래 샀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한글 글씨 캘리그래피가 이렇게 확 뜨면서 앞으로 어떤 상업성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현존하는 작가로서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하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는 게 나중엔 기계를 깎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 기계로 못 깎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잡고 깎아야 돼요. 마찬가지고 캘리도 저는 아날로그로 생각합니다. 아날로그가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으면은 모든 분야,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활적인 분야부터 해가지고 전문 분야, 그 뭐 옷부터 시작, 패션, 우리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소품부터 장식품, 모든 분야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많다, 그치? 굉장히 감성적이 되고, 그래서 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뭐 식탁보라든가 접시라든가 뭐 스카프 뭐 이런 데도 하고,
그냥 작품도 하지만은 다양하게 이렇게 예, 활용을 되죠. 예, 예. 거죠. 방금 뭐 주부도 배우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저 이런 거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려 하면, 처음에 배우려 하면 뭐 어찌 해야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캘리그래피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나이가 좀 드신 이제 주부나 이렇게 그 취미로 배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문화센터라든가 네. 평생교육원 공공기관에서 이제 캘리를 굉장히 많이 이게 가르치거든요. 많이 하던 말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쪽은 이제 그 분야만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캘리그래피를 배워서 강사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조금 간단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배우시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배우시고 내가 이쪽으로 작가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연구도 하고 좀 더 아름다운 다양한 서체나 다양한 글씨를 더 창작하고 만들고 싶다면은 전문 작가한테 가셔가지고 배우시면 됩니다. 맞다. 그러면 이 작가님한테 배우려면 뭐 어째야 됩니까? 우리 집이 너무 먼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아카데미를 좀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제가 가르친 분만 해도 한 300여 명 넘습니다. 부산에서는 300여 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아카데미를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소수정예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주부 4분하고 학생 2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멀리서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를 해서 주말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일단은 제가 새로운 아카데미나 새로운 강좌 이론, 스스로 이제 제가 좀 그걸 또 보강을 하면서 올 연말이나 중순부터는 새로운 아카데미 연구관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좀 어느 정도야 나 봐야 어쩌면 뭐 요런 거 뭐 한 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보기 이거 간단한 소품이다 이래 싶은데 예.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 이런 거 만들려면 그지 제법 오래 네, 오래 한 걸리죠. 1년쯤 배워야 만들라나? 근데 사실 만드는 거는 기본이 글씨가 돼야지. 그러니까. 뭐 소품 만들 수 있지만은 글씨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글을 얼마만큼 쓴다는 개념이 더 글씨 못 쓰는 사람은 포기해야 되려나? 그건 아니고요. 예. 글씨를 못 적어도 캘리그래피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보는 어린이가 써도 캘리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글씨를 쓰면 그게 모두가 다 그게 서양화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캘리그래피는 한글이라 하면 안 되죠. 손글씨라 해도 안 되고. 예, 사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해. 그 이 작품 구상에서부터 이렇게 최종 마무리까지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다 한번 해보이소 이래가 보고 본 좋은데, 그냥 말로만 설명 좀 한번 해주이소. 작품을 적을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캘리그래피 전용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뭐 예전에 캘리를 배우신 분들은 붓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새 거 보니까 전부 붓이네. 예, 왜냐하면은 동양붓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앞에서 붓으로 글씨 쓰면은 다들 원더풀해요. 그럼 깜빡 넘어가지. 예, 왜냐하면은 그 신비가 뭐 그 붓이 그 세계 4대 발명품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붓으로 글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밖에 없거든요. 예, 되게 신비감을 느끼고 그래서 붓으로 원리를 가지고 시작한 게 원래 캘리그래피인데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하고 일반 분들이 캘리그래피를 배우게 되니까 붓은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힘들잖아.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습득을 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모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 모를 함축을 시켜서 펜으로 나오는 이제 붓펜. 붓펜들, 예, 붓펜이나 그런 아주 그 펜적인 요소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글을 쓰기가 쉽거든요. 아이고, 붓펜도 한번 써보니까 그거 제대로 쓰려니까 어렵던데. 네, 어렵죠. 예. 그게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손에 들고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붓을 만지는 것, 그 다음에 붓을 움켜쥐는 것, 어떻게 잡는 법과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를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은 기초적인 부분은 자음, 모음,
아침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 예. 우리는 예전에는 한글을 배울 때 우리는 기역, 니은, 뒷글 그렇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은 단어를 배우죠. 예, 그렇더만 예. 예. 근데 그래서 그게 글씨를 쓰는 거를 파괴시킨 겁니다. 글씨를 못 쓰게 만든 겁니다. 기역, 니은, 뒷글부터 쓰고 맞아, 하면은 맞아. 예. 나중에 그게 삼성 우리 한글의 예, 삼성이라는데 예. 그게 만나가지고 한 글자를 아름답게 쓸 수 그렇지. 자음과 있는데 모음이 합쳐서 한 글자가 된다라는 예. 그 개념이 없더만이야. 근데 지금은 문장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통문장을 배우고. 예,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글꼴들은 많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외자부터 도자, 세자부터 기초적인 문장법부터 끝까지 가서 제가 다 기본적인 걸 아, 가르쳐요. 쉬운 거 아니다. 그지? 예. 아, 그 기초부터 하시는 분들은 단지 다시 한번 생각을. 그 20년쯤 되셨다 하잖아요. 예. 그 캘리그래피 작가를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싶었던 때가 있었는가요? 네, 있었죠. 그는 뭐 언제 제가 이제 있었어요? 디자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글씨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쓰는 부분도 많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할 때도 그런 글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 제가 적어도 그냥 그 돈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치.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보다 더 긍지를 느끼고 맞습니다. 예, 제가 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고 저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사람들한테 한글을 알리고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소중함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글씨 쓰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요새는 다 글씨 안 쓰잖아. 제가 그래서 한글을 알리는 계기를 좀 만들자. 물론 저보다 앞서신 분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부산에만큼은 제가 이제 오히려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이론 같은 분야도 제가 새로운 캘리그래피 이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 일반 강좌에서 나오는 게 없고 저는 이제 이게 비공개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필살기라 그러죠. 우리 말하는 어떤 무술 해도 절대 그 사람의 그치. 비법은 안 그치, 나오듯이 그치. 저도 이제 맞아. 그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예 새로운 강좌라든가 새로운 이렇게 캐리를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 비법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끊임없이 뭔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거다. 맞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 쭉 활동을 하시면 그 모든 게 다 서울은 뭐 그래도 여건도 좋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부산에서 활동하기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고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 디지털화 시대니까 굳이 이제 지방에 있는 작가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서울로 편향이 되고 있지만은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보통 이제 네트워크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굳이 뭐 서울을 안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분야를 떠나서 캘리그래피 시장은 아무래도 서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지역을 뭐 떠나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그지? 부산이라 해서. 부산이 어렵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지방에서 이렇게 부산 아시다시피 부산이 뭐 문화예요. 그래 이제 그거 좀 어명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 이게 경기 아니면 광주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작가들을 만나 제 제자들도 만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낙후가 돼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부산 시장님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게 소뚜껑을 덮어놓았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예술가들이. 맞아요. 예, 그런 게 옛날 외저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말도 있었고 했는데 부산 돈이 있으면은 돈만 있으면은 부산이 서울보다 살기가 더 좋아요. 그거는 그렇지. 뭐 놀고 뭐 휴양하고 이런 즐길 거리가 많은데 사실 문화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간, 서울의 인사동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맞지. 문화의 거리가 많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산의 문화의 거리는 기존에 있던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예, 새로운 작가들을 만들기 위한 공간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시장님을 만나면 제가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예. 예. 만났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기존에 이렇게 힘든 전업 작가, 생업 작가들을 위한 그런 터라든가 그게 뭐 강북동에도 제가 그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뭐 있는데 40계단 쪽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 구에서 여러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들으시지? 그러고 그 책. 이 작가님이 쓴 캘리그래피 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건 봐야 되겠다. 현대문헌 자료 서적으로 채택돼 갖고 국립 한글 박물관에 기증했다면서. 이 예. 가문의 영광이다. 저는 그 책을 만드는데 한 4년 반이 걸렸습니다. 4년 반이 걸려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예, 책을 만들고 이런 글꼴을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냥 한두 가지 글꼴 가지고 사람들이 알리는 것보다는 수많은 글꼴을 만들어서 수많은 서체 모양을 만들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4년 반을 했는데 그 책이 지금 저도 되게 자부심 많이 느껴요. 가면 이제 뭐 저도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2012년에 있는데 사실 저 책이 뭐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소장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소장본으로 되어 있고 저 책은 처음에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 제가 책입니까? 캘리그래피로 그 소량의 이제 그 제가 책을 찍었는데 아마 올 초쯤에 제가 아마 4, 5월쯤에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제가 책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그러면은 뭐 작가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아티스트한테 유용한 책이겠다. 예, 그런 어떻습니까?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일반인들한테, 대중들한테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손글씨라든가 그런 한글 캘리그래피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더 넣어서 교본화 시킨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책을 낼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2016년도 병신년 원숭이 해인데 그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얼마만큼 한 일들을 더 헤쳐나갈 거라고 작정하고 계신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하 생활을 한 3년 하다가 올라왔고. 지하? 땅굴 파고 있었어요? 예. 지하에서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영세한 작가들은 이제 지하가 임대비가 싸니까 이제 지하에서 생활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개인 전시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픈을 다 안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좀 형상 캘리그래피하고 조형 글씨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고 결부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오프라인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작가들의 도용사고 이런 정보 것도 쓰면 안 많고, 된다. 이런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도용을 제가 하는구나. 전시회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고 그 전시회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중에 올 가을쯤에 제가 그 정식으로 이제 갤러리 오픈을 할 예정이고 3, 4월 봄쯤에 제가 그 작가들하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세미 오픈전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한 중반기쯤에 제가 이제 그 제가 연구했던 그런 강의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공개할 예정이고. 전시하고 하면 우리 초청해 주셔서 예.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 손님 시즌2 오늘은 캘리그래피 이동기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된 캘리그래피를 저희들이 접할 수 있지만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한글에 부여된 아름다움 그리고 힘찬 필체 이런 것들이 병신년 올 한 해는 제주로 크게 흥하는 한 해 되시기를 저희들이 응원도 하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